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의 없거나 함부로 하는 사람을 무례한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무례할 때 뇌가 의지할 데 없는 사람 이런 뜻인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예의 없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무례한 이렇게 뜻이 바뀌었어요. 또 아주 인정사정 없고 사람이 아주 차가운 사람을 냉혈한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무례한, 냉혈한 할 때 한자가 저기 한나라 이제 한수 한자 우리 한자 할 때 한자잖아요. 저기 이제 저 말이 들어간 우리 불가에서 스승들이 제자를 경책할 때 또 수행자를 공부하게 할 때 또 가르침을 할 때 쓰는 아주 대표적인 말이 뭐냐? 그게 단판안이란 말이 있어요. 한자가 똑같죠? 어떤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 저 단판안이 뭐냐? 담자가 이렇게 짊어질 담자예요. 우리 부담한다고 할 때 있죠? 짊어졌다. 이렇게 짊어지고 뭐를? 널빤지를. 판자가 널빤지 판자예요. 그 널빤지를 큰 베니아빵 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널빤지를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짊어지고 가는 사람 단판한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넓은 개활지 트여 있는 곳에 이렇게 널빤지를 메고 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이 어디를 가느냐? 나무가 빽빽하게 있는 숲길을 이 널빤지를 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가다가 이렇게 이제 길을 가요. 숲에서. 그러다가 누구야? 라고 이렇게 불러. 부르면 어떡해?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메고 있다 돌아봐야 돼.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겠죠. 이게 나무가 있으니까 걸려서 못 본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수행자가 또 우리 불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왼쪽은 보이는데 오른쪽은 안 보이잖아요. 오른쪽도 보고 왼쪽도 보고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높은 것도 보고 낮은 것도 보고 이렇게 두루두루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한쪽만 본다. 한쪽만. 그래서 자기 한쪽만 보는 그 사고에 치우쳐 있는 거, 그러니까 경도돼 있고 어디 하나 매몰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걸 편향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편향돼 있는 게 이제 굳어지면 그걸 확증평양 그러잖아요. 요즘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확증평양.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유튜브에 볼 때도 좌도 보고 우도 보고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를 이렇게 제대로 얘기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 중생들은 지 좋은 것만 보거든. 자기한테 좋은 소리 하는 것만 들으려고 해요. 싫은 소리 하는 건 잘 안 들으려고 그래.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얘기 하는 것만 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한쪽만 보게 되면 그 한쪽 보는 것으로 치우쳐가. 이게 뭐라고 그래? 단판한 그래. 여러분들이 사고를 할 때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통활적으로 이런 전체적인 걸 보면서 요걸 이제 쉽게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나무만 보는 사람은 쪼잔하다고 그러잖아요. 소견이 좁다고 그러고 또 숲만 보는 사람은 세세한 디테일을 몰라가지고 일을 그르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넓은 숲도 볼 줄 알고 나무 각각도 볼 줄 아는 이런 걸 옛날 어른들은 대관소찰 그랬어요. 크게 보면서 낱낱의 세세한 것들을 잘 살핀다. 대관소찰 그랬는데 이런 말들이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향되어 있는 걸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충분히 이해되죠? 근데 이게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곳으로 딱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말이 좀 더 바뀌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리, 근본, 본질과 현상, 이제 이런 대목으로 넘어오면 방금 내가 얘기했던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좌도 보고 우도 보고 옳은 것도 보고 그런 것도 보고 이렇게 보는 거, 이거는 현상적인 거잖아요. 아, 그래요. 내가 방금 얘기했던 게 다 현상적인 거 얘기한 거예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그런 거잖아. 이건 다 현상적인 거. 근데 이제 그 본질적인 걸로 딱 넘어오면은 방금 이 좌도 보고 우도 보고 위아래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들, 이 말조차도 한쪽으로 치우친 말이 돼. 왜 그러냐? 이제 경청선사의 빗방울 이렇게 써놨죠. 그게 이제 경천선사라고 중국에 아주 유명한 선사가 있는데 마침 그때 이렇게 비가 내렸나 봐. 근데 그때 한 스님이, 수행자가 와서 스님한테 이제 이렇게 문답을 하고 있었어요. 경천선사가 워낙 유명한 깨달으신 분이다 보니까 법을 물으러 왔어. 근데 비가 막 내렸네. 우리가 기와집에 비 막 내리면 무슨 소리가 들려요? 낙수물 소리가 막 들리죠? 주룩주룩 낙수물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경천선사가 물어. 저게 무슨 소린고? 이래. 너무나 당연하게 빗방울 소리입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경천선사가 어리석은 중생이 마음을 물건이라 하네. 이래. 빗방울 소리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답을 하기를 어리석은 중생이 지 마음을 물건이라고 하네. 이랬단 말이에요.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서두에 말을 쭉 꺼내오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전부 다 현상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옳고 그르고 높고 낮고 좌하고 우고 하는 이런 일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현상적인 것들인데 그게 내 마음 바깥에서 실제 벌어지는 일인 양 잘못 알고 있는 중생들의 편향된 견해였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6층에 같이 사시는 분이 어렵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중생들은 중생의 견해밖에 가지고 있지를 못해.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벗어났다고 생각해도 지는 그 안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생각만 그렇게 할 뿐이지 치우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법당에서 법문 듣고 수행을 하고 계속 참고하고 이렇게 해서 중생의 틀, 중생 사고의 틀을 벗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셔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경천선사는 바깥에 보이는 그게 빗방울 소리고 비가 내리고 또 빗방울이 떨어져서 소리가 나고 하는 이런 색성향 미촉법, 바깥에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이런 일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중생의 마음에 의지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스승은 알아. 그래서 지 마음을 물건이라고 하네.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천선사도 그러면 제대로 말한 것이냐? 아니지. 나중에 그 뒤에 누가 듣고 있다가 요 죽비로 마음 같은 소리 하고 있냐고 뒤통수를 깔 거다 그 말이야. 경천선사가 자기 뒤통수 까일 각오하고 그 수행자를 제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놓은 말이에요. 물건이니 마음이니 이런 말들이 말이에요. 본래 붙들 다리가 없는데 그렇게 말을 해서 그렇게 해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줘야지. 안 그러면 그 제자가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양변에 떨어져 있는 것,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이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지금 분별이 있는지 알아요? 산이라고 하는, 계곡이라는, 높다고 하는, 낮다고 하는
높고 깊다고 하는 이런 모든 것 말이에요. 좌우,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이런 온갖 분별들이 막 펼쳐지잖아요. 이 펼쳐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이 마음도 또한 어디에 의지할 데가 없다는 것까지 이제 발을 디디게 되면 비로소 이제 이 주저리 하는 게 좀 잠잠해지면서 고요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할로 주께 사자 교인 이렇게 돼 있죠. 저 할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라. 로자는 사냥개예요. 사냥개. 개. 아주 똑똑한 개. 그 한나라에 아주 총명한 개가 있었대요. 지금도 우리 저 반려견들 이렇게 보면은 주인말 금방 알아먹고 뭐 해야 할지 알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저 한나라 개가 아주 똑똑한 개였는데 그렇게 똑똑한 개도 축이 쫓아갈 축자고 괴가 흙덩이 괴자야. 누가 주인이 흙덩이 이렇게 탁 던지면 개가 막 흙덩이를 막 쫓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마치 저 요즘 주인하고 개하고 놀면서 공 이렇게 던지면 공 막 쫓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흙덩이를 쫓아가는데 사자 교인이요. 사자는 그 흙덩이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흙덩이를 던진 그 사람을 문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바깥으로 드러난 경계로 드러난 그 현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근본 본질을 꿰뚫는 곳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그래도 계속 경계만 바깥의 것만 쫓아다니면 아까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산도 보고 계곡도 보고 오르막도 보고 내리막도 보고 이런 일체 이런 상대적인 경계들 말이에요. 이런 경계들이 전부 다 흙덩이를 쫓는 한나라 개가 하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공부하는 이는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께서 뭘 일러주셨느냐, 그렇게 흙덩이를 던진 그 사람을 무는, 그렇게 분별하고 있는, 그렇게 경계를 보고 있는 그가 누구인가, 날아가는 존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근본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근본으로 빨리 돌아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시면서 대관소찰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동시에 또 근본을 보는 내 뿌리가 어딘지, 내가 지금 어디를 딛고 서 있는지, 내 본질이 무엇인지 하는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 그런 불자가 돼야 되겠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중국에 가면 자금성 있잖아요. 자금성 어마어마하죠. 저는 사진으로밖에 못 봤어요. 근데 그게 뭐 하루 이틀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래요. 너무 넓어가지고. 옛날에는 그 권력 있는 사람이 자기의 권력을 상징하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집을 지어놨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냥 관광지죠? 그렇잖아요? 만리장성 있잖아, 만리장성. 만리장성. 옛날에는 저 북쪽 오랑캐들을 막으려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인력들을 동원해가지고 달나라 가서도 보이는 게 만리장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어마어마한 걸 축조해놨는데 지금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관광지야. 그래, 안 그래? 몽고족이 우리 동양 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서양까지 다 점령해가지고 정복을 했지만 지금 몽고족이 어디 남아있어요, 지금. 그나마 몽고에 조금 남아있어가지고 중국에 먹히네 마네 지금 뭐 일부는 이미 중국에 다 자치구로 돼 있고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냐? 그렇게 바깥으로 바깥 경계에 의해서 이루었던 것들은 이게 끊임없이 변하면서 그때는 중요하다고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변천하는 거에서 금방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중요했다고 얘기했던 것이 금방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고 이게 되어버리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고대 동양에서부터 고대 서양까지 전부 다 철학적 질문들이 있잖아.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들, 이런 철학적 질문들은 여전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자, 맹자, 노자부터 해서 인도는 부처님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나란 존재는 무엇인지, 이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늘 이런 철학적 질문들은 늘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도 사람들은 인걸은 간데 없는데 선체는 의고하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고 가고 하면서도 그렇게 그때는 중요했던 것이 지금은 하찮은 것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것들 말고 우리에게 계속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계속 드러나는 의문들, 질문들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견지해야 될 끝끝내 궁극적으로 바라다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사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부디 일상생활도 잘 사시면서 또 근본도 잘 돌이켜보는 그런 불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락을 축원드립니다.